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또 이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책을 제가 2012년도에 냈으니까 아직 10년은 안 됐지만 이제 9년이 된 책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불딩 부자들을 따라서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투자를 했던 생생한 기록들, 이제 2030들, 아직까지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제가 이제 어게인,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때 이런 마음가짐이었는데 이렇게 달라졌다.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겠다. 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 줌에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또 이렇게 혜택이 있으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가 딱 처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막 정말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딱 마음을 먹고 100일 동안 난 무조건 투자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다니는데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일기를 쓰는 거죠. 내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현재 가격은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러면서 계속 적다 보고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많이 본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투자를 했었던 데가 어디냐면 저기 북쪽에 있는 그 연신내 쪽이에요. 부산역 있는데, 6호선 구산역 있는 데인데, 제가 사실은 거기에 투자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전에 갔었던 화곡동이랑 비교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화곡동에 정말 가계약금 200만 원을 쏠 뻔했어요. 진짜 ATM기 앞에 딱 가서 돈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 그래도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서 제가 돈을 안 넣었거든요. 사실 그게 정말 잘하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화곡동을 딱 보고 다시 이쪽으로 더 올라와서 구산동을 딱 봤더니 같은 투자금인데 여기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적게 들었고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때는 제가 입지까지 분석하는 능력은 좀 부족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월세 받는 것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내 투자금 대비 월세가 얼마냐, 그걸 딱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화곡동 갈 바에는 차라리 구산동 여기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산동에 바로 입금을 해서 첫 번째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아직까지도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첫 투자를 하는데 의의를 둬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처음 투자는 금액이 많은 거는 저는 비추합니다. 처음 내가 투자를 하는데 바로 강남으로 가가지고 10억 이상짜리 할 수도 없겠지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세요. 내가 이 투자로 대박을 내겠다. 제가 정말 장단컨대 여러분들의 첫 투자는 가장 최악의 투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도 하면 할수록 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그 구산동 빌라 살래? 그러면 절대로 안 사죠. 제가 물론 그 구산동 빌라를 손해보고 판 건 아니지만 정말 천덕꾸러기 중에 천덕꾸러기, 몰라요. 지금은 이제 빌라도 팔리는 시대가 됐으니까 시장이 그때랑은 또 달라져가지고, 그때는 정말 빌라는 오르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았었어요. 다시 그 구산동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하죠. 하지만 그 구산동 투자, 빌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있었던 경매 투자가 있었고, 그 다음번에 있었던 아파트 투자가 있었고, 또 상가 투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도 제가 그때 그 1억이라는 목돈을 가지고 조금 더 큰 거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자산이 굴러갔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다양한 경험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을 쪼개서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투자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돌아봤을 때 절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아, 다시는 내가 이거는 안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상가 투자인 거죠. 그때 처음에 이제 상가 할까 말까도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강남에 있는 상가가 수분양자가 있는 거였고 지분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일반 경매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젠 특수 경매를 한번 좀 해보고 싶다. 특수 경매 영역으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어떤 욕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나와 있는 그 물건 중에 8번 유찰된 거, 물론 지금 제가 팔려고 시도도 안 해봤어요. 혹시 제 상가 원하시는 분 연락 주세요. 그 상가 지금 8번 유찰, 간평가가 그때 2억 정도였는데 제가 낙찰받은 게 8천만 원이었으니까 엄청 싸게 받았죠. 근데 싸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월세가 나와야 되고 팔려야 되고 대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냥 없는 셈 치지라고 생각하면서 거의 10년 이상을 지금 현재 버텨오고 있잖아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가에 들어간 제 돈이 많지 않았어요. 대출을 6천만 원 이상 받았기 때문에 그 상가에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대출 그 6천만 원에서 제가 매달 내야 되는 게 특히 이제 거주식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이자 자체가 1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상가에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씩 대출 이자를 내야 된다. 와, 그때부터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원형 탈모증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직까지 부동산 투자를 기르지 못한 분들에게 저도 처음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가지의 에피소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빌딩 부자 책을 썼을 때 이제 빌딩 부자분들 중에 저랑 좀 친한 분을 이제 한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비슷한 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실전형이에요. 정말 실전형입니다. 지금 굉장히 자산가이고 뭐 오피스텔 짓고 뭐 원룸 짓고 이렇게 정말 하고 계시지만 이론적인 것들 막 분석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특강, 부동산 특강 같은 거 가면 막 현란하게 뭐 PPT 만들어가지고 막 설명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믿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했던 거죠. 믿어서 그냥 잘해주시겠지. 그런 거 그냥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PPT 준비 전혀 해오지 않으셨고 특강 같은 거를 그 전에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딱 오셔가지고 98년도에 저기 종로에 어떻게 이제 뭐 임차인 맞추고 빌딩 사고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다가 결론이 뭐냐? 그냥 다 필요 없고 아무다 정말 그때는 영끌이란 용어도 잘 안 썼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무조건 지르세요. 이 얘기가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강연료를 내고 빌딩 부자의 어떤 특강을 들으러 왔는데 결론이 영끌에서 무조건 내일 당장 지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강연회 끝나고 항의가 좀 빗발쳤었고 환불 요청까지도 있었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라면 요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은 다 서투릅니다.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베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투자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손해만 안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나가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번째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큰 금액을 하지 마세요. 저는 언더 1억을 추천드립니다. 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초보자이지만 엑싯이 편할 수가 있거든요. 엑싯이 편하다는 거는 매도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짜리 갭 투자를 했어요. 근데 시장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요. 안 갈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전망을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매도를 해야 됩니다. 발매도는 뭐예요? 툭 차면 나가는 게 발매도예요. 발매도를 하려고 하면
몸집이 가벼워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억짜리 집을 1,500만 원 갭으로 샀어요. 8,500만 원 전세 끼고 산 거죠. 안 오르네? 안 올라요. 이게 안 오른다는 게 뭐예요? 500만 원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나와야죠.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원가로 팔면 됩니다. 물론 살짝 손해지만 팔려요. 근데 여러분 더 큰 거를 샀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소액으로 했을 경우에 엑싯이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부동산 투자의 마인드셋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고 다음 편에서는 제가 좀 구체적인 어떤 수익률 같은 거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추석 연휴 때 그 추석 연휴 특집 금융 올리편을 팔았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투자레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좀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시청한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제가 링크를 드릴 거예요. 이 링크를 통해서 결제를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부동산 올리편을 정말 반값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 부동산 레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진짜 지방을 다 가고 직접 현장을 가거든요. 부동산 투자는요, 이론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가는 생생한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고생해서 이 바쁜 와중에도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가서 레터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시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큰 혜택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이 금요일 날 업로드가 될 거예요. 이 금요일 날 업로드가 되는데 이 영상을 보는 그리고 딱 3일 정도만 제가 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순간 바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음 편에 어떻게 제가 10년 동안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는지 쩐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문조사로 구독자님들 닉네임 정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설문조사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